이 씨가 바깥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있던 해에 본실로서 융숭이 대접받고 싶었던 옹구댁이 동네에서 금슬조끼로 소문난 부부에 대해 말을 꺼냈다. 여기 꾸짓골에서 누가 제일 인고 부부인지 혹시 아나? 종삼이네라오. 옹구댁은 본처로서 깍듯이 대접을 받고 사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다. 그런 옹구댁이 종삼네에게서 느꼈던 부러운 마음을 이씨 앞에 내보였다. 그 집의 남자는 부인의 나이가 한참이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존대를 했다. 말씨만 그럴 뿐 아니라 진정으로 제 아내를 떠받들었다. 아내가 힘든 바깥일을 연달아 할라치면 그는 역정을 내었다. 장이 서는 날에는 머리를 볶거나 바람을 쏘이라고 돈을 쥐어준 후 아내를 나가게 했다. 옹구댁도 그 여자처럼 살뜰한 대우를 받고 싶었다.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 한껏 부러움을 사고도 싶었다. 옹구댁은 남이 가진 좋은 것이라면 자기도 모조리 가져보고 싶다는 욕심에 조바심이 나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떠받침을 받으며 사는 자신의 의연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만 싶었다. 이 씨도 그러한 옹구댁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구김이 많은 옹구댁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 씨가 불어 작은 댁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옹구댁이 더 이상은 그 화풀이를 자식들에게 하지 않기를 바랐다. 옹구댁의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자애롭기를 원했다. 그러나 옹구댁은 늘 제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옹구댁은 남을 아낄 줄을 몰랐다. 자신이 바라는 바를 남이 채워주지 않을 때 옹구댁은 이를 데 없이 사나워졌다. 이 씨는 오로지 받기만을 바라는 옹구댁의 욕구를 맞춰주기 어려웠다. 옹구댁 자신이 남들로부터 떠받침을 받고 싶다면 먼저 기가 죽은 채로 노동에 절어 사는 작은 댁부터 포용해야 할 터였다. 자식들을 옹구댁에게 떼어주고 자신은 어미가 아니라고 단정한 후 어미의 권리에서 나앉은 작은 댁의 딱함을 옹구댁이 수용한다면 이 씨도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았다. 옹구댁은 강짜를 부리며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 딸들을 집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이 씨는 그런 옹구댁이 사랑과 어여쁨을 독차지하려고 용을 쓰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했다. 점점 이 씨는 옹구댁에게 물려가는 듯했다. 옹구댁을 애틋하게 생각할 길이 이 씨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갔다. 남의 집으로 보내졌던 금숙은 그래도 꾀가 있었는지 몸을 공장으로 옮기고 야하게 다니면서 소정의 과정을 시험으로 통과했다. 그런 금숙이가 야간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태 만에 고향집을 찾아왔다. 얼굴이 어둑한 금숙이 제 마음을 토해냈다. 얼마가량이라도 돈을 내놓을 줄 알았던 금숙이 제 분한 심정만 털어놓는 듯 하자 옹구댁은 성가셨다.
어머니는 어째서 우리에게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원? 다른 집 자식들처럼 가르치지 못했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내가 어째서 너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니? 돈을 곳간에 쌓아놓으면 뭐하겠어. 그럴 바에야 자식들을 학교라도 보내서 길을 펴고 살게 하면 오죽 좋아. 네가 기 펴고 살아봐야 나한테 좋을 거는 없어. 그렇지 않아. 기 펴고 살게 된 자식들이 어머니를 외면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돈을 벌어다가 어머니에게 직접 은혜를 갚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 사랑을 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째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어휴, 대단한 철학자 나셨다. 곧 득도라도 하겠구나. 난 은혜를 갚는다느니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준다느니 그런 따위에 관심 없어. 나는 그렇다 쳐도 여숙이는 학교에 보낼 수 있었잖아. 학교를 안 보내줬다고 나를 원망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베풀지 않고 뭐든 손에 쥐고 있으면 어머니가 행복하냐고 묻는 거야. 움켜쥐고만 있으면 잃게 되거나 썩기밖에 더 하겠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머니가 우리에게 조금만 베풀었다면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야. 어머니가 마음만 바꿔먹었다면 작은 어머니의 삶도 아버지의 삶도 달라졌겠지. 아니 어째서 내 탓이 아닌 일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을 퍼붓니? 어머니는 나에게 베풀고 나는 어머니에게 되돌려 베풀면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거야.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워낙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그랬던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매를 대며 성을 낸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성을 냈다기보다 옹구댁은 노상 울분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뼛속까지 들어찬 이상스러운 암상을 꾸역꾸역 개워내며 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가난했고 작은이 때문에 사는 게 각박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니들에게 입 밖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옹구댁의 마음속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었기에 옹구댁은 떳떳했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옹구댁 자신이었다. 어린 시절 서모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고 씨앗을 본 이씨 때문에 삶이 불행했다. 금수기가 따지고 드는 것은 정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협한 소견머리 때문이었다. 사람의 성품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결단코 있기 마련이었다. 까닭없는 비난을 듣고 앉아있는 것에 옹구댁은 거부감이 올라왔다.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도 학교를 보낼 만큼은 되었다는 거 알아. 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만날 일을 하셨으니까. 난 작은이 때문에 불행한 일생을 살았어. 작은어머니 때문에 불행했다고?
작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작은이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니까 그러네. 몸이 약한 어머니 대신에 작은 어머니가 늘 일을 했잖아. 게다가 작은 어머니가 낳은 아들까지 꿰차고 살았잖아. 요년이 그래도? 아가리 계속 놀릴 거면 썩 나가! 그전 같았으면 주제넘게 조동이를 놀려대는 금숙과 육박전을 벌이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옹구댁이 금숙을 부른 것은 말 실랑이를 하려 함이 아니었다. 마땅한 혼처가 있음을 듣게 된 차에 학교를 다닌답시고 끙끙거리고 있는 금숙을 치워버려야겠다고 옹구댁은 생각했다. 신랑 자리가 결혼을 한 적이 있는 것만 빼면 생김이 봐줄만 하다니 그런 후실 자리라면 금숙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다. 옹구댁은 시집 보내주는 이가 없어서 내내 떠돌다가 이씨에게 온 자신에 비하면 그래도 금숙은 부모의 그늘 아래 시집을 갈 테니 호강이 넘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금숙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자신이 옹구댁은 생각할수록 신통했다.